자, 오늘은 우리를 미쳐버리게 하는 놈들 중에 한 놈, 불공정합병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겁니다. 불공정합병. 법인세법 파트고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가보면 얘가 있어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거기 부당행위, 부당거래 유형을 보시면 크게 손익거래, 그리고 자본거래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부당한 거래 유형이. 손익거래 유형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요. 그 내용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얘네들 자본거래보다는 조금 쉽기 때문에 저가형도 고가 매입, 뭐 절이대여 고리차용 이런 것들은 잘 하는데, 이놈의 자본거래, 불공정합병, 불균등 증자, 불균등 감자는 도무지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산식도 복잡하고 앞에 손익거래, 뭐 저가형도 이런 것들은 산식이 이해라도 되는데 얘는 이해도 안 가요. 이해도 안 가.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이 1차 시험 볼 때는 얘 버릴 거예요. 2차 시험 볼 때도 버릴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좀 그만 좀 버리자.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이 불공정 합병으로 인한 이익의 분여는 법인세법에 있는 규정이 아니에요. 얘는 상증세법의 규정을 준용한 거예요. 상증법의 규정을 준용했다. 그런데 그대로 갖다 차용한 건 아니고요. 일부는 갖고 오고 일부는 또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이어야 한다.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이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상증세법에서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상증세법 38조인가에 가보시면 합병으로 인한 이익의 분여, 이익의 증여 이렇게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을 갖고 온 거예요. 그 상증세법상의 규정에서도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법인세법도 똑같아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이어야 되고, 두 번째, 합병을 하려면 합병이 되는 법인이 있고 합병을 하는 법인이 있잖아요. 합병을 하는 법인을 우리가 합병법인, 합병을 당하는 법인을 우리가 피합병법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그 가치를 산정할 때 좀 이상하게 산정해요. 이상하게. 가격을 높게 쳐준다든지 가치를, 혹은 가치를 절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치를 제대로 매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법조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혹은 낮게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죠.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더라. 공정한 가액이 이 시가잖아요. 우리 국기부 열심히 공부했죠.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의 판단 기준은 뭐예요? 시가죠. 시가로 거래를 했으면 부당한 거래로 보지 않지만 시가가 아닌 가격으로 거래를 하면 부당한 걸로 보잖아요. 시가를 벗어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합병을 하고 있는 그 합병 법인의 주주가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피합병 법인에 있는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해야 돼요. 복잡하다. 뭐라고요? 자, 합병이 합병. 합병을 당하는 법인이 있어요. 피합병 법인. 피합병 법인. 합병을 하는 법인이 있어요. 합병 법인. 이 둘 간에는 특수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랬고요. 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평가하거나 낮게 평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합병법인의 어떠한 주주가 피합병법인의 어떠한 주주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꼴이 되는데 이 둘 간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특수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수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증세법 규정 제38조에서는 합병을 하고 있는 요 법인, 합병 당사법인이라고 불러요. 합병 당사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고 이 이익을 분여하는 요 주주들 간에는 특수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지만 법인세법은 합병 당사 법인 간에도 특수관계가 있어야 되고 이익을 주고받는 주주 간에도 특수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3번이 상증세법 제38조와 다른 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우리 법인세법상 불공정 합병으로 인한 이익의 분여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선 요 세 가지 요건이 들어맞아야 돼요. 그리고 좀 이따가 제가 이제 계산 문제를 하나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분여 이익으로 계산된 그 금액이 합병법인 주식평가액의 30% 이상이거나 혹은 그 금액 자체가 3억 원 이상일 때에만 요 규정을 적용해요. 요건은 살펴봤고요. 자, 이제 그러면 분여 이익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학원에서 강의할 때도 그렇고요. 늘 저는 요 법정 산식을 먼저 설명하지 않아요. 한글로 되어 있는 그 산식 책에서 다 보셨겠지만 복잡해서 뭔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로서 산식을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학원에서 강의할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제가 카페 링크로 올려드릴 건데요. 우리 2018년도 세무사 2차 시험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문제는 좀 먼저 좀 읽어보시고요. 저는 바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지금 서울이라고 하는 법인하고 부산이라고 하는 법인이 합병을 하는데 이 서울과 부산은 서로 특수관계가 있다고 했고요. 서울이 부산을 합병하니까 서울이 합병법인이 될 거고 부산이 피합병법인이 될 거예요. 문제 자료에 4번 자료를 가보시면 주식회사 서울은 부산을 흡수합병하면서 부산의 주식 2주당 서울 주식 1주를 준다 그랬거든요. 1번 자료 가보시면 서울의 한 주당 가치는 얼마냐면 5만 원이에요. 부산의 한 주당 가치는 10,000원이에요. 자, 4번 자료에서 뭐라 그랬죠? 부산의 주식 2주당 서울 주식 1주를 주겠다. 부산의 주식은 한 주당 10,000원이니까 2주의 가치는 얼마예요? 2만 원. 2만 원짜리를 받아오면서 얼마짜리 주식을 하나 주겠대요? 5만 원짜리. 자, 불공정하죠? 비율이 불공정해요. 예, 불공정 합병이다. 특수관계인 간의 합병이고요.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서울은 부산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울이 부산을 과대평가해서 돈을 더 많이 주고 있는 거니까 서울이 부산에게 이익을 갖다 준다. 그런데 법인의 주인은 누구냐면 주주거든요. 결국 서울이 이익을 준다는 얘기는 서울의 주주들이 이익을 준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부산에게. 근데 부산도 법인이잖아요. 부산의 주인이 누구예요? 부산의 주주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서울의 주주들이 부산의 주주들에게 이익을 갖다 주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불공정한 합병으로. 그런데 법인세법은 그 주주 간에도 특수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고 있죠. 자, 그럼 판단해 볼게요. 서울의 서울의 주주를 먼저 볼까요? 2번 자리에 보시면 서울의 주주에는 주식회사 대한, 그리고 주식회사 민국, 거주자 A가 있고, 주식회사 부산의 주주에는 주식회사 화성, 주식회사 금성, 거주자 B가 있더라.
그래서 서울의 그 주주들이 부산의 주주들에게 이익을 갖다 주는데 특수관계인만 우린 고려하면 돼요. 3번 자료 가보시면 서울의 주주인 주식회사 대한과 부산의 주주 주식회사 화성이 특수관계인이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서울의 주주 주식회사 민국과 주식회사 부산의 주주 거주자 B가 특수관계인이래요. 나머지는 특수관계가 없더라. 자, 그렇다면 서울의 주주가 이익을 분여하고 있는 거죠. 자, 이익을 분여하는 자를 여기다 먼저 써볼게요. 이익 분여자. 주식회사 서울의 주주 누구였냐면 주식회사 대한하고요. 그리고 누구냐면 주식회사 민국이죠. 자, 이익을 받는 사람, 이익을 분여받는 자. 주식회사 대한의 특수관계인 누구? 주식회사 화성. 주식회사 민국의 특수관계인 누구? 거주자 B.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주고 있다. 자, 누가 이익을 주는지 누가 이익을 받는지 봤어요. 자, 그럼 이제 금액 계산해 보자고요. 도대체 주식회사 대한이 주식회사 화성에게 얼마의 이익을 갖다 주는 것일까? 일단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합병 후 주식회사 서울의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해 볼게요. 합병 후 주식회사 서울의 1주당 평가. 일주당 평가액을 계산해 볼 거예요. 단순하게 합병은 두 회사가 말 그대로 합치는 거니까 두 회사의 가치를 일단 더하시면 되는데 서울은 1번 자료에 보시면 3만 주를 가지고 있었던 회사고요. 한 주당 평가액이 얼마나 그랬냐면 5만 원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회사가 합쳐요. 부산이 서울에 흡수된다. 2만 주를 가지고 있었던 회사인데요. 한 주당 평가액은 10,000원이었어요. 자, 두 회사가 합쳐진다. 합쳐졌고요. 합병이 다 끝나고 나면 주식회사 부산은 말 그대로 흡수되고 사라지고 없어요. 서울만 남는다.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 발행되고 있는 주식수는 얼마일까? 기존에 원래 있었던 3만 주. 그리고 이 2만 주, 예, 부산의 주식이거든요. 부산의 주식 두 주당 서울의 주식 한 주로 바꿔준다 그랬으니까 요 부산의 주식 2만 주가 만주, 서울의 주식 만주로 바뀌어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합병이 끝나면 주식회사 서울이라고 하는 회사는 주식회사 부산을 흡수해서 이렇게 가치가 된 회사가 됐고요. 이 정도 가치를 가지는 회사. 그리고 요만큼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회사로 바뀐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 계산기 쳐서 계산해 보시면 이제 합병 후 주식회사 서울의 한 주당 평가액이 계산이 되겠죠. 얘를 계산을 해보시면 얘가 42,500원이 된대요. 자, 주식회사 화성은 대안으로부터 이익을 받았어요. 주식회사 화성의 입장에서 분여받은 이익을 한번 계산해보자. 주식회사 화성의 분여이익. 일단 법정 상식대로 풀지 않을 거고요. 좀 다르게 푼 다음 법정 상식을 유도해 볼게요. 합병 후의 가치에서 합병 전의 가치를 뺄 거예요. 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화성이 들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분여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인데 합병 후에 주식회사 화성은 종전에 부산의 주주였지만 이제 서울의 주주가 됐잖아요. 그러면 합병 후에 들고 있는 주식은 누구의 주식? 서울의 주식을 들고 있을 것이다.
합병 전에는 부산의 주주였으니까 부산의 주식을 들고 있었겠죠. 합병 후에 들고 있는 서울의 주식 가치와 합병 전에 들고 있었던 부산 주식의 가치 두 개의 차이만큼 화성은 이익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법정 산실과 동일한 금액이 나올 거예요. 계산해 볼까요? 자, 화성은 우리 2번 자료 보시면 지분율이 40%였어요. 부산은 2만 주 발행하고 있었거든요. 2만 주의 40%면 8천 주 갖고 있었네요. 화성은 부산의 주식을 8천 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두 주당 한 주의 서울 주식을 받기로 했잖아요. 두 주당 한 주면 4천 주의 서울 주식을 받겠네요. 합병이 다 끝나고 나면 서울 주식의 가치는 한 주당 얼마가 된다고요? 42,500원. 합병 전에 부산의 주식 가치는 10,000원이었어요. 자, 금액 계산해 볼까요? 4,000주 곱하기 42,500원, 8,000주 곱하기 10,000원. 자, 계산해 볼게요. 자, 4,000주 곱하기 42,500원. 그러면 1억 7천이 나오고요. 8,000주 곱하기 10,000원 하면 8천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주식회사 화성은 합병 전 대비 합병 후에 투자 주식 가치가 9천만 원이 늘었으니까 이 9천만 원이 주식회사 화성이 본 이익이에요. 그런데 이 이익은 잘 보세요. 주식회사 서울의 주주 대한민국 거주자 A가 있었거든요. 그 주식회사 서울의 주주들인 대한민국 거주자 A가 화성에게 갖다 준 이익의 합계액이에요. 그런데 우리 법인세법은 뭐라 그랬어요? 그 분여 이익 전체가 아니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것만 과세한다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거주자 A가 갖다 준 이익이 9천인데 그 중에 특수관계는 누구밖에 없어요? 대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끝에다가 대한의 지분율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9천의 75%니까 6,750만 원이 계산이 되죠. 이게 화성이 대한으로부터 받은 분여 이익이에요. 자, 그럼 이제 세무 조정을 해볼까요? 대한은 화성에게 이익을 갖다 주다 얼마? 이만큼. 그러면 주식회사 대한은 부당하게 저 이익을 갖다 준 거니까 이렇게 세무 조정하면 될 거예요. 입금산입, 부당이익. 얼마? 6,750만 원. 거래 상대방이 법인, 귀속자가 법인이니까 기타 사유 유출. 자, 화성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화성도 자, 입금산입. 이것만큼 투자 주식의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자, 투자 주식 6,750만 원. 유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민국이 거주자 B에게 준 이익도 계산할 수 있을까요? 계산할 수 있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볼게요. 자, 거주자 B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거주자 B의 분여 이익을 계산해 보자. 똑같아요. 합병 후에서 자, 합병 전을 뺀다. B는 지분율이 5%였어요. 2만 주의 5% 그러면 얼마예요? 1,000주죠? 1,000주의 부산 주식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두 주당 한 주 서울의 주식으로 바뀌죠. 그래서 서울 주식 500주를 받아온다. 합병이 다 끝나고 나니까 서울의 주식 가치는 42,500원. 합병 전 부산의 주식 가치는 10,000원.
그래서 두 금액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500주 곱하기 42,500원이죠. 그러면 2,125만 원. 얘는 1,000만 원. 그럼 투자 주식의 가치가 1,125만 원 이렇게 될 건데, 이것도 거주자 B가 주식회사 대한민국 거주자 A로부터 받은 모든 분야 이익의 합이에요. 그런데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아온 것만 궁금하잖아요. 그것만 제재를 할 거예요. 민국의 지분율이 15%였어요. 15%. 그래서 여기다가 15%를 이렇게 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민국으로부터 받은 분야 이익이 계산이 된다. 1125만 원 곱하기 15%. 그러면 168만 7,500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게 거주자 B가 주식회사 민국으로부터 받은 이익이에요. 자, 세무조정 해볼까요? 주식회사 민국 부당하게 거주자 B에게 이익을 갖다 줬어요. 입금산입 부당이익 얼마? 여기 168만 7,500원. 습관에 대해서 100만 원 단위로 썼네. 자, 거래 상대방이 거주자 개인이거든요. 거주자라면 법인이 아니니까 법인세가 과세가 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가 될 거예요. 우리 무조건 기타 사유 예출로 소득 처분하는 것들 중에 열거되어 있는 것들 잘 보시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거래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 경우는 무조건 기타 사유 예출로 처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 기타 사유 예출. 거주자 B는 받아온 요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 상증세법에서는 특수관계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니까, 주주간에 특수관계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니까 대한민국 거주자 A로부터 받은 몽땅 1,125만 원, 요 몽땅에 대해서 다 증여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을 계산해 봤는데 법정 산식대로 계산은 안 해봤거든요. 이건 법정 산식은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법정 산식이 여기서 유도가 되는데 요 합병 후의 가치, 투자 주식의 가치와 합병 전 투자 주식의 가치 요 차액 요렇게 구하는 산식으로 인해서 요 산식으로 어떻게 법정 산식이 유도가 되는지 걔를 한번 살펴볼게요. 얘를 가지고 살펴볼게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화성의 분여이익을 구하는 산식이에요. 이렇게 구했었는데 여기를 좀 집중해 볼게요. 여기 좌변을 좀 집중해 볼게요. 우리가 1억 7천과 8천의 차익으로 얘를 구했잖아요. 우변의 차이로 구했다고요? 그럼 좌변의 차이도 결국 이 금액이겠죠. 지금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 좌변을 좀 가로로 써볼게요. 가로로. 4,000주 곱하기 42,500원 마이너스 8,000주 곱하기 만원. 얘를 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얘를 이렇게 4,000주 곱하기 42,500원 마이너스 다른 색으로 똑같은 색으로 해보자. 빨간색으로 밑줄을 쳤으니까 빨간색으로 4,000주 곱하기 4,000주분의 8,000주 곱하기 만원. 그러면 똑같은 식이죠? 이 앞에가 4,000주로 돼 있으니까 4,000주로 바꿔준 거예요. 자, 이제 얘를 계산해 볼게요. 얘를 정리해서 식을 좀 더 간단하게 써보자. 4,000주 곱하기 42,500원 마이너스 4,000주 곱하기 요 두 개, 그러면 2만원. 4,000주 4,000주 똑같아요? 묶을 수 있죠.
4천주 곱하기 42,500원 마이너스 2만. 법정산식이랑 비교해 보세요. 이게 법정산식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산식으로 계산하는 게 편하시면 이거대로 하시고요. 요렇게 계산해도 얘랑 똑같아지니까 요게 더 쉽다 그러면 요렇게 하세요. 제가 정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합병으로 인한 분여이익이 계산이 됐을 때 그 금액이 합병 후 그 합병 주식의 평가액의 30% 이상이거나 혹은 그 금액 자체가 3억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일단 요 지금 분여이익으로 계산된 요 금액, 우리 주식회사 대안으로부터 받아온 금액은 여기다 75%를 곱한 6,750만 원이었죠. 아까 그 금액이 6,750만 원. 이 금액이 30% 이상인지 3억 이상인지를 보셔야 돼요. 일단 3억 이상은 아니죠. 그러면 30% 이상인가? 합병 후 합병 주식의 그 가치의 30% 이상인가? 지금 이 화성이 합병으로 인해서 몇 주 받아왔어요? 여기 4천주. 그 주식의 평가액, 한 주당 평가액이 얼마예요? 42,500원. 결국 이거 두 개 곱한 거죠. 그게 결국 뭐예요? 얘죠. 얘의 30%가 되느냐, 이상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이다 그러면 얘는 분여이익으로서 요건을 축적한 거라서 과세가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1억 7천에 30%를 곱하면 5,1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요 금액이 요건을 충족하니까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 되겠네요. 자, 근데 잘 보시면 요 6,750만 원은 요렇게 계산한 거랑 똑같아요. 요 금액의 75%를 곱하고 요 금액의 75%를 곱한 거에 차액과 똑같거든요. 요 6,750만 원은 우리가 지금 시가라고 잡은 요 금액의 30%를 곱해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봤잖아요. 이 8,000주 곱하기 만 원의 식은 우리가 여기서 확인했지만 요렇게 바꿀 수 있어요. 4,000주 곱하기 2만 원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위의 산식하고 요 밑에 산식을 비교해 보세요. 4,000주, 4,000주 똑같죠? 달라지는 게 75%, 75% 똑같죠? 결국 달라지는 건 뭐만 달라지는 거냐면 여기 42,500원하고 2만 원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30% 이상인지 요건을 검토하실 때 이렇게 하셔도 돼요. 결국 42,500원과 2만 원의 차이다. 요 차액 22,500원이 요 합병 후 한 주당 평가액 요 금액의 30% 이상인가 이렇게 판단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집 보시면 다 한 주당 가액을 가지고 요 현저한 이익 요건을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법조문은 총액을 가지고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법조문대로 총액으로 판단을 한 거고요. 이렇게 한 주당 가액으로 비교해도 결과는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오늘 불공정 합병으로 인한 분여 이익에 대한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 그 규정을 살펴봤습니다.